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저자 필립 피셔. 필립 피셔는 오늘의 나를 만든 스승이다. 워렌 버핏. 언제 살 것인가? 향후 수십 년간에 걸쳐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주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훌륭한 주식을 투자자가 일단 찾아냈다면 어느 때든 매수해도 좋다는 말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투자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투자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대개는 아주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요. 하지만 최대의 이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 주식을 살 것인가에 관한 전통적인 방법론은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방식은 매수 타이밍을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 엄청난 분량의 경제 지표를 나열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어떤가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세련된 투자자라면 경제 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변동 추이에 대한 의견까지 수집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을 전부 점검한 뒤 경제 상황 전반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고 싶은 주식을 매수하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요. 때로는 저 멀리서 어두운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고자 했던 주식 매수 시점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제적 지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런 방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은 저축한 돈을 투자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상쇄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방식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 전망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성장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투자 대상 기업들은 대개 한두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 기업은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공장을 거쳐 초기의 상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회사들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이익을 떨어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은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새로운 생산 공정이 가히 혁명적일 정도라면 정상 가동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사의 가장 비관적인 예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즉각 이익이 나기를 바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상업적인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뒤에도 몇 달 동안은 계속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은 주당 순이익을 눈에 띄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돕니다. 해결책이 가능할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실망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다음 분기의 순이익이 신제품의 특별 영업 비용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마도 이런 시점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신제품을 처음 출시하면서 지출한 특별 영업 비용 덕분에 일정 물량의 제품 판로가 확보돼 공장은 정상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통상적인 영업 비용만 써도 해마다 매출 곡선은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투자자는 마땅히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라면 순이익의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완전히 무시한 채 올바른 기업을 찾아내서 매수 지점에 오면 그 즉시 이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일까요? 주식을 이런 식으로 매수했는데 곧바로 불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불황기에는 최고의 주식이라 해도 이전 고점으로부터 40에서 50% 정도 하락하는 게 예사이지요. 그런데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원칙이지 않을까요? 매수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꽤 많은 주식을 매수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한 투자자들도 이런 위험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가 호황을 구가했고 주가 상승세가 수년간 이어져 왔다면 과연 그래도 경기 불황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주식 매수에 나서야 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많은 다른 문제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약간의 인내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일단 매수 지점에 접근했다고 느끼면 즉각 매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느긋하게 잡아야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적어도 몇 년 뒤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한동안 심각한 하강 국면으로 빠져든다고 해도 여전히 남은 투자 자금으로 오히려 주가 하락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종목을 제대로 선택해 매수했다면 처음에 매수한 주식만으로도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기본적인 사고는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가에서 늘 흘러나오는 경기 사이클의 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와 선입관에 휩싸여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추측에 근거한 헛된 희망과 공포, 그리고 억측에서 비롯된 잘못한 판단으로 인해 주식 투자를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식이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거나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시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것은 금융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이 투자자는 순간적인 심리적 두려움을 무시하고 당초에 결심한 종목에 매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나쁠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것인가 이지요.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 주가는 당분간 계속 하락할 것이고 아마도 하락폭은 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되 천천히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매수 속도를 급히 당겨야 합니다. 매수 종목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요가 이어질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이 좋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기업들은 대다수가 생산시설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저자 필립 피셔. 이 책의 저자 필립 피셔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성장주라는 개념을 소개해 현대적인 투자 이론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주식 투자 서적으로는 최초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영원한 투자의 고전,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과서로 사용한 주식 투자 이론서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